여러분, 눈이 옵니다. 어쩜 저렇게 예쁘게 눈이 내릴까요?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올게요.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했던 그리워하고 있니? 오래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포근하던 그 겨울 눈부신 하늘에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움까지도 버릴 수 있을 텐데 잊을 수가 있겠니? 내게 주었던 해맑은 웃음은 너무나 아름답던 희미해져 있겠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오늘도 어제처럼 또다시 혼자만의 겨울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움까지도 버릴 수 있을 텐데 첫눈, 첫사랑, 첫아이, 그 모든 처음은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 설레임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으로 인한 아련함이 우리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각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설레도록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눈이 올겨울 수원에 내린 첫눈은 아닌데요. 어쩐지 저에게는 오늘이 첫눈인 듯합니다. 거실창 바깥으로 한가득 눈이 내리는 장면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네요. 엄마, 오늘 눈 온대 하면서 학교에 간 저희 아이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겨울 어떻게 보내고들 계신가요? 비록 날씨가 포근한 탓에 쌓이지는 못하고 스르륵 사라져버린 눈들이지만 잠시나마 절 너무나 행복하게 해준 눈 내리는 날씨에 감사하게 되는 오늘이네요. 어릴 때 해마다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던 저는 첫눈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바로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물 들인 게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엔 그런 현실을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비교적 손톱이 긴 편이었던 저는 거의 매년 첫눈 올 때까지 손톱 끝에 봉숭아물 들인 게 남아있었는데 결국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보니 함께 사는 분께 제 첫사랑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네요. 그분은 아닌 거 뻔히 다 아는데 제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뻥을 치고 계셔서 저도 그냥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뭐 첫사랑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사랑이면 되는 거겠죠.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처음과 마주하게 되죠. 그중에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첫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사랑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성을 인지하게 한 사람을 나의 첫사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음으로 이게 사랑이다 싶은 감정을 느꼈던 때로 볼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짝사랑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으로 서로 사랑한 사람을 첫사랑인 걸로 할 것이냐. 국어사전에는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이라고 나오니 앞에 언급한 세 가지가 다 맞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분께서는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백아의 첫사랑.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불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부서지는 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 봐. 배가의 첫사랑 듣고 오셨어요. 얼마 전부터 저희 아이가 계속 반복 재생을 해서 저도 듣게 된 곡인데요. 요즘 친구들은 첫사랑도 이렇게 조용하고 달달하게 노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이따가 이어지는 곡들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픈하자마자 들었던 곡은 강수진님의 혼자만의 겨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배가는 배가, 강수진님은 강수진님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아마도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들에게는 님자를 붙이고 저보다는 어린 친구라 여겨지는 가수들은 그냥 이름만 불렀나 봐요. 또 이렇게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고 말았네요. 아무튼 그 혼자만의 겨울은 저의 윤상님께서 지으신 곡이에요. 윤상님과 강수진님은 서로 프로듀서와 가수로 만나 윈윈 하던 사이였는데요. 윤상님에 대한 저의 사신 방송은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수진님은 청순 가련한 외모와 맑고 고운 목소리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분이죠. 저는 가수가 아무리 예뻐도 배우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 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말을 무색하게 하는 가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중 한 분이 강수진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 혼자만의 겨울은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루의 흰 눈과 함께 겨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행복의 물음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사연 소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스님의 사연입니다. 첫 아이 1시간 반 만에 낳고 태어나서 처음 맛본 조개미역국. 그 당시 살던 창원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후로 조개미역국을 몇 번 먹어봤지만 그 맛과 같지 않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첫 아이 낳고 먹은 조개미역국의 맛. 첫 아이 낳은 감동은 사실 가물가물하지만 그 미역국에 감동했던 기억은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흐스님의 사연에 여러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네요. 우선 첫 출산을 1시간 반 만에 하셨다니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미역국, 조개 미역국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 소고기 미역국만 드셔보셨던 거군요. 그 경상도에 가시면 닭고기를 넣은 미역국도 있다던데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킬링 포인트. 첫 아이 낳은 감동보다 조개 미역국의 감동이 더 진하다니요. 아, 이 엄마 정말 솔직하시네요. 뭐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과 출산은 나를 잠시 동안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저는 참외는 제 돈 주고 사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깎아서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던 사람인데요. 첫 아이 가졌을 때 참외 향이 솔솔 나는 과일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질 못했답니다. 참외를 한 봉다리 사서 그걸 제 손으로 깎아서 와자가작 먹고 있는 제 자신에게 그해 여름 내내 놀랐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외만 보면 저희 첫째 생각이 나요. 너 나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거니? 하고요. 당연히 지금은 다시 참외를 제 손으로는 안 사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첫사랑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주니엘의 일라일라. 따스하게 부는 향기로운 바람을 두 볼에 스치면 난 사랑했던 그대 얼굴이 떠오르죠. 길가에 숨어선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 필 때쯤에 기억 저편에 감춰둔 그대가 떠오르죠.
제가 아까 요즘 친구들은 첫사랑도 이렇게 조용하고 달달하게 노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왜 했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뭔가 굉장히 절절하지 않나요? 절절한 사랑 노래를 듣다 보니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이들 첫사랑 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건축학개론을 꼽으시더라고요. 수지를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시킨 그 영화요. 조정석님의 납득이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긴 연휴가 시작되는 어느 저녁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맥주를 한 캔 들고 TV 앞에 앉아서 무심코 재생시킨 이 영화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지 저는 미처 몰랐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국어의 낯선 발음 때문에 멜로 영화를 볼 때 어쩐지 감정이입이 좀 잘 안 돼서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아무 기대 없이 시작했다가 띵받은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여운 넘는 영화 같으니. 왜 과거의 장면이 컬러이고 현재를 흑백으로 표현했는지 아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런 과거를 지닌 두 사람이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렇게 싱긋 웃어버리다니요.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지하철을 탔더라면, 그때 우리가 돈이 많았더라면 하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해답은 앞서 들으신 주니엘의 노래 가사가 알려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기엔 좀 간지러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첫사랑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죠. 앞서 들은 곡들보다 발매된 지 더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애절합니다. 나비효과의 첫사랑. 술 취한 오늘 밤도 전화를 들지만 힘없는 내 손끝은 버튼을 못 눌러. 다 있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손에 나도 몰래 들려진 네 사진. She's alright need 사랑을 몰랐던 나 너 보고 싶어. 이렇게 다 구겨진 작은 사진도
나비효과의 첫사랑은 그저 노래가 좋아서 오랫동안 좋아했을 뿐 막상 나비효과라는 밴드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 바가 없었는데 오 세상에나 평범한 하루가 저를 참 많이도 배우게 합니다. 곡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글쎄 신하이 보컬이었던 김바다님이 나비효과의 보컬이기도 했었대요. 오, 저는 정통 락보다는 락발라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신하이의 음악까지는 섭렵하지 못해서 김바다님의 이름은 알아도 목소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첫사랑을 부른 그 목소리가 김바다님의 목소리라니 새삼 놀랍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들 알고 계시고 저만 몰랐던 걸까요? 자,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시작할게요. 그 모든 처음을 주제로 잡아놓고 행복의 물음표에서 제가 너무 첫사랑 타령만 한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코너에서는 제대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어서 기억에 남는 일, 놀랐던 일 또는 좋았던 일 뭐가 있으신가요? 즈흐님께서는 장례식장 처음 갔을 때 좀 놀랐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들 엄청 울던데 제가 갔던 친척 할아버지 장례식에서는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래 아프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웃으면서 보내드리는 건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네, 처음 장례식장에 가셨다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어릴 때 어른들 따라서 갔던 장례식장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저에게 첫 장례식장의 기억은 고등학교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예요. 아침에 등교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셨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엄청 슬퍼하면서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셨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했었어요. 근데 입관 예절 때 아빠랑 고모들이 통곡하시는 거 보고 알았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시다는 거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제가 직접 겪어보니 막상 상주가 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장례식 동안에는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장례 이후에 혼자서 많이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비슷한 내용이 그려지는데요. 아마도 2회였던가?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회차 볼 때 엄청 공감이 가더라고요. 느느님께서는 마라탕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고 하길래 못 시켜 먹다가 친구들 거 한번 뺏어 먹어보고 나서부턴 마라탕만 보면 환장한다고 하시네요. 저도 요즘 친구들이 하도 마라탕 하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여태 그 맛을 모르다가 얼마 전 가족끼리 한번 먹으러 가봤어요. 중학생 딸아이가 친구들하고 가보더니 처음엔 그냥 이게 마라탕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완전 맛있어 라고 해서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앞장서 봐 하고 따라가서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서 재료를 담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뭘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가늠도 못하겠고요. 딸아이는 혹시나 가족들이 별로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모두 만족했답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데다 고수의 향도 마다하지 않는 가족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마라탕 중독자들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서요. 일단 몇 번 더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쓸쓸하고 몽환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첫사랑의 노래입니다. 민기뉴의 라일락꽃,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 우리 나중에 함께 살면 라일락꽃 심어놓자. 우리 나중에
라일락 꽃 향기는 너를 닮아서 내 마음에 온전히 비워두고봐. 라일락 꽃 향기는 너가 떠올라서 그 마음은 안 간직하고파. 라일락 꽃 향기는 너가 좋아했어서 내 곳에 깊숙이 남겨두고봐. 라일락 꽃 향기와 널 사랑해서 영원히 아껴주고 봐. 우리 훗날에 같이 살면 라일락 꽃을 심어보자. 우리가 한때 참 좋아했던 그 향기를 기억하자. 민기뉴는 감미로운 가사와 읊조리는 듯한 담백한 창법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싱어송라이터예요. 물론 저는 젊은 친구로 분류되는 나이는 아니지만 제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민기뉴, 뭔가 낯설지만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그 오렌지나무 이름이었네요. 제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민기뉴와 대화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 나무 같은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에 활동명을 그리 지었다고 해요. 너무 멋지죠? 네, 그럼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갈게요. 많은 분들께서 첫 알바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알바 이틀째인데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실수 엄청 해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같이 알바하는 분께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 혼자 해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산더미인데 어떡하지? 라고 스읒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좀 고민해볼 일입니다. 이틀밖에 안 된 사람한테 실수한다고 혼내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2번, 3번 말해줘도 못하는 건 일머리가 없는 거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 있는데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요.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어요? 너무 쫄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먼저 물어보는 걸로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실수하고 혼나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의 첫 알바 경험은 수능 본 후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몇 개월 동안 했던 피자집 서빙이었어요. 남문 중앙극장 건물에 있었던 피자집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유명 브랜드 매장이라 주방에도 홀에도 인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알바생들끼리 친분도 쌓고 정말 재미있게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통 피자가 미디움, 라지 두 가지 사이즈밖에 없지만 그땐 패밀리 사이즈라는 것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팬을 한 손에 그리고 콜라 피처를 다른 손에 들고 서빙하다 보면 얼마나 무거운지 저의 이 가녀린 팔뚝이 끊어져 나갈 뻔했답니다. 게다가 손님이 없을 때는 벽에 나란히 붙어서 서 있어야 했었는데요.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아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어요.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용돈도 들을 수 있어서 기뻤고 또 대학 가서 쓸 용돈을 벌어두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제가 19에서 20살로 넘어가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모두를 행복하게 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비록 알바하느라 피자집 통유리를 통해 눈 구경을 해야 했지만 영업이 끝난 후에 알바생들끼리 쌓여있는 눈을 뭉쳐서 눈싸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겨울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부르며 노래랍니다. 디바의 12월의 드라마. 메리 크리스마스.
디바는 룰라의 멤버였던 체리나님을 주축으로 결성된 여성 3인조 그룹이죠. 대부분의 걸그룹이 청순과 섹시로 이분되는 컨셉인 반면 디바는 걸스 힙합이라는 신선한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저는 체리나님을 룰라 시절부터 디바로 활동하던 시절까지 쭉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예쁜 목소리와 춤 실력을 두고 왜 축구를 하고 계십니까, 리나님? 최근에 진이 민경님하고 무대에 서신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요. 가수로서 보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노래 실력은 물론 춤 실력도 전혀 녹슬지 않으셨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입니다. 오늘은 눈 얘기로 시작해 눈과 관련된 노래를 듣고 결국 끝맺음까지 눈 얘기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정확히는 2010년 1월 서울 경기지방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새해 첫 출근 날인 1월 4일 월요일. 눈이 올 거라 예보가 되어 있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내려 수도권 일대가 모두 마비가 되어버렸죠. 서울만을 놓고 본다면 1937년 적설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기록이었고요. 수원 역시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적설량을 기록했던 날입니다. 그야말로 눈폭풍이 일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스키,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목격되었다는 기사도 났었다는 거요.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고 일어나 창밖을 보고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급히 콜택시 회사 여러 곳에 전화를 했었는데 당연히 콜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은 사정상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시가가 아니라 3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나 난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아이를 데려갈 수도 지각을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서둘러서 자고 있는 아이를 챙겨서 집을 나섰답니다. 차에는 체인도 걸려있지 않았고 심지어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해야 하는 차량이었는데 그 폭설을 뚫고 1시간을 운전해 친정에 들렀다 회사에 도착하니 정확히 9시. 아싸, 출근 시간 세이브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참으로 한산하더라고요. 그날 분당에 사는 동료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회사에 도착했답니다. 무려 6시간 가까이 버스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오너의 지시로 지각한 직원들 이름을 적어갔어요. 뭐 그렇다고 징계를 먹거나 혼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좀 쫄았죠, 저희가. 응당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일기예보를 챙겨보고 평소보다 서둘러서 하지 않냐라는 오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겨울에 옛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첫 직장이라 그런지 저에게는 애틋한 추억이 많은 곳이네요. 초, 중, 고는 물론 직장까지 수원으로 다닌 저는 진정한 수원의 딸이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더 들을게요. 일관성 있게 수원에 살아온 사람답게 역시나 일관성 있는 태도로 선곡했습니다. 서지원의 첫눈이 오는 날. 네가 나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난 한없이 행복해했었지. 둘만의 꿈, 둘만의 시간, 내게 항상 따뜻한 너의 미소, 그 떨리던 너의 입맞춤, 내게는 너무 소중해. 나의 곁에서 기대어 잠든 모습, 내 어깨는 조금씩
기대어 잠든 모습 내 어깨는 조금씩 저리지만 네 머리를 떨구진 않을 거야 내 포근한 사랑으로 내 두 손에서 먹히 쌓인 눈처럼 더 조용히 다가올 나의 사랑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나의 하늘 영원한 나의 당신께 소중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심을 내 두 손에서 먹히 쌓인 눈처럼 더 조용히 다가올 나의 사랑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나의 하늘 영원한 나의 당신께 소중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심을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눈 얘기, 겨울 얘기를 원 없이 했네요. 방송이라 다 풀지 못한 첫사랑 이야기는 좋은 노래로 대신했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평생 겪을 그 모든 처음을 대부분 좋은 일로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언젠가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어요. 잘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만 하는데 너는 연락도 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반가워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예쁘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밝은 새해에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전에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메시지로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우리 그러지 말고 올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손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